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영 라이브 이가영입니다.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또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당 최고위에서 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최고위원들이 각각 당 지도부를 성토하면서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가 곧 나옵니다.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3명의 후보 중에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바로 최종 후보로 확정될지도 관심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인터뷰에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합니다. 대통령 사진 금지 논란 후폭풍과 하정우 수석 재보궐 차출설 등 여러 현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백만 책임당원 돌파를 기록한 국민의힘. 기념비적인 날 아침부터 당 지도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보다 못한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렇게 입을 뗐는데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하는 즉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설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느냐 라는 안이한 인식하에 그런 규정을 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개 석상에서 벌어진 설마 했던 이런 사태, 바로 이 장면을 두고 한 말입니다. 대표님 경기도로 주소 이전하셨나요? 왜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철우 후보에 대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중앙당이 검증하고 발표해 줄 것을. 공천 불만과 상대 후보 비난까지. 장동혁 성토장이 벌어졌던 월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충돌한 국민의힘. 일주일에 2번 있는 최고위원 회의. 월요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뜨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강의 멘탈, 최강의 안면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잘못 배운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최강입니다. 최강 멘탈로서는. 이미 배가 기울어져서 침수가 시작되었는데 네. 그냥 배만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릅니까? 아침부터 생중계된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에 보수 정당 최초 100만 책임당원 돌파는 가려졌습니다. 예, 100만 책임 당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 역사 중에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언론은 그보다 아수라장이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수라장 평가를 받은 사흘 전 국민의힘 인천 현장 최고위 2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오늘 벌어진 건데요.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경기지사 공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당 지도부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가 공모를 앞두고 일부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엽기적이고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인을 찾는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 AI 전문가가 좋겠다. 장동혁 대표께서 임명한 반도체 AI 첨단산업위원장을 두고 이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예, 김유정 의원님. 네. 일단 메시지와 그 내용과 그리고 저걸 최고위에서 했다는 것과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떠세요? 내용에는 공감이 되십니까? 내용은 예. 일단 양양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는 지금 2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그런데 지금 추가 공모를 10일부터 12일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비후보 기등록한 두 후보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다가 본인을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AI 반도체 특별위원장을 임명을 해놓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AI 전문가를 찾는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 예. 또 무슨 이성배 전 대변인인가요? 데려온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할 말 많은 후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특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심판까지 보면서 나 이렇다라고 지금 성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도부 면전에서.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그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자체가 과정이 아무리 공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후보들하고의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 제기하는 게 맞는 것인가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인천 현장 최고위 한 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최고위 자체를 안 열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본인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같은 당의 홍석준 의원은 오늘 아침의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양영자 최고가 답답한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당에서 이렇게 경기지사를 먼저 예비 후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모한다는 자체가 참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당 당사자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양영자 최고가 뭐 반도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당에서 지금 추가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찾는 이유는 결국은 인지도 내지는 지지율이 지금 상대 후보와 이제 비교해서 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좀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 반도체 전문가다, AI 전문가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뭐 요인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당사자라는 거죠. 본인이 당사자로서 최고 결정기구인 최고위원으로서 최고회의에 사는 게 맞는가? 그것은 결국은 이제 심판과 선수를 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합리성과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또 앞에 화면에 나왔지만 또 조영 의원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충분히 당의 원로로서 쓴소리를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결국은 당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워진 가장 큰 배경은 결국은 당보다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또 그 배경 속에는 또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최고위원은 당연히 공천 혹은 공천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예.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또 미비한 점도 이런 당의 어떤 흔들거리는데 큰 또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그러니까 선수가 최고위원회라는 심판석에 앉은 이 꼴, 방금 언급하셨지만 김재원 최고위원도 경선 상대 경북지사 레이스를 달리고 있죠. 이철우 경선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바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철우 후보께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역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철우 후보에 대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중앙당이 검증하고 발표해 줄 것을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라는 성격을 봤을 때 상대 후보에 대한 일종의 비판성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2015년 7월에 예.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두고 언론에서 봉숭아 학당이라고 했거든요. 예. 당시에 당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인데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이었던 김태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봉숭아 학당이라고 했는데 예. 딱 11년 지난 지금 비슷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은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상대 후보의 건강 문제를 이런 공식적인 당 최고 의결 기구 내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뭐 이른바 TPO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당장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철우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자 박탈해야 된다라고 예. 그 갈등이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뭐 당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엔 상대 후보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 얘기인데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했더라면 충분히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을 텐데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하니까 약간의 그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철희 경북지사 예비 후보가 인신 공격성 발언 이어간 거다. 경선 자격 박탈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다는 점도 반론권 차원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남 의원께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인천 최고위에서의 그 난장판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예언대로 오늘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 될까요? 앞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공천 작업 끝나면 본격화되죠. 본격화된다. 예,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대로 또 공천을 받은 최종 후보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기존보다 더 세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2015년도에 언론에서 봉숭아 학당이라고 표현했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봉숭아 학당은 재밌기라도 하죠. 이건 그냥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리고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반칙 아니에요. 저런 거는. 경쟁하는 당내 후보의 어떤 문제를 특히 건강 문제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이건 조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뭐 선거전에서는 흔히 나옵니다만 그 네거티브도 후보 본인 입으로 직접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왜냐하면 그 네거티브를 후보가 본인 입으로 직접 하면 좋게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캠프의 다른 사람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본인 입으로 그것도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렇게 직접 하는 거는 글쎄 그렇게 급한가요? 그래도 룰은 지켜가면서 경선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예. 봉숭아학당. 요새 20대 초반 유권자들은 봉숭아학당 그 개콘을 안 보고 자랐으니까 뭔가 새로운 조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는 집안 싸움이라는 네이밍을 붙여봤는데 봉숭아학당 말고 더 좋은 거 있는지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면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굳은 얼굴로 소란을 지켜보던 장동혁 대표. 지선 승리를 위해서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듯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등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를 하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리기도 했고요. 또 한 번 그래서 아수라장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목소리로 공천 신청 즉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도록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하겠냐 그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말을 돌려보면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홍 의원님. 네. 그럼 빨리 뭐 당에서 조치가 나올까요? 근데 당원 단계를 고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지금은 고쳐봤자 별 실익이 없죠. 예. 이 공천 뭐 과정 중이고 또 경선 과정 중에 실익이 없고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하는 과정만 국한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획단이라는 것과 공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기획단에서 큰 공천의 방향을 정하고 또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공관위는 사람을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것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획단 따로 공관위 따로 하니까 공관위에서 사실은 우당탕탕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좀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고 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가점이라든지 또 사퇴라든지 이런 어떤 세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은 가점, 감점 이런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미리 좀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사퇴 규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출마할 때 예를 들면 뭐 3개월 전이다, 6개월 전이다 이렇게 사퇴 시점도 못을 박아야 되면 물론인데 지금은 심지어 최고위원이 경선 주자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김재원 최고처럼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급하다 보면 좀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이라더라도 규정으로
딱 제안을 이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게 큰 어떤 실수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철우 경쟁자, 이철우 현재 지사의 건강 문제까지도 중앙당에서 뭐 체크해보라. 이것은 사실은 아무리 경쟁 후보라 하지만 좀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같은 또 경쟁자로서 어떤 선을 좀 너무 좀 지나치게 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김재원 최고가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은 상황에서 좀 지나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밖으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 역시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사퇴를 촉구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당내 최고참입니다. 오늘도 장 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 당대표 중에서 최강의 멘탈, 안면을 가진 사람이다. 정치를 대단히 잘못 배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정치를 대단히 잘못 배웠다라고 육선 의원이 당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뭐 봉숭아 학당일 수 있는데 장 대표는 이 상황을 당연히 인식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니까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예. 그 지금 최고위에서 뭐 이런 모습도 사실은 그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질까봐 그 규정을 고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한참 전에는 뭐 신동국 최고위원도 서울시장 뭐 나간다는 설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 출마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최고위원들 출마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설마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고쳤다? 아니 설마 했던 계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 규정이 설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면에 깔린 그 장동혁 대표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규정을 안 고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것은 다 구구절절 저는 뭐 바른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예.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뭐 당명도 바꾸고 뭐도 하고 이런 색깔도 얘기들을 바꾸고. 오히려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거를 지금 했어야죠. 지금 했어도 이게 도움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지금 희망을 꿈꾸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당권 도전을 하겠다는 걸로밖에 그 자리를 이어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비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민주당은 보세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게 저희 지방선거 슬로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우리 똘똘 뭉쳐서 함께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뭉칠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은 파동으로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리고 본인 자체는 절연도 못하고 있으면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뭉치자고만 하면 뭉칠 이유가 있어야 뭉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절박한 후보들만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강성층 골목대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당장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등장한 장 대표 체제 비판에만 뭐 윤상현 의원, 오세훈 시장, 주호영 의원, 그리고 김형호 전 의장 등등입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계속되는 직접적인 사퇴 요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는 일단은 그냥 뭉치자 아니면 못 들은 척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 워낙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6.3 지방선거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새로운 지도체제를 가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대한과 미래 그 소장파 의원들이 여러 명이 가서 장동혁 대표에게 이 당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당대표니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그때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그러면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장 대표가 다 져라라고 하면서 일종의 뭐 휴전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본인이 지겠다고 했으니까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져야 될 텐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당내 리더십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사퇴 압박이란 벼랑 끝에 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장동혁 대표. 장 대표가 찾은 탈출구 이것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인 짐 캐리 예산,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런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을 끝내 안 하는 걸 보니 결국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기 바랍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그 짐 캐리 그 예산은 이미 회동하기 전에 전날에 삭감됐다는 건 팩트체크가 됐는데 오늘도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위기 탈출을 글쎄요, 대통령 비판으로 잡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짐 캐리가 뭐예요? 중국인 관광객 짐을 대신 들어줘서 관광 활성화하겠다. 아니 무슨 영화 배우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짐은 한국말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짐 뭐 운반 예산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영어를 쓰려면 뭐 배기지 캐리 서비스 예산이라고 하든지 뭘 어렵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말하고 영어 단어를 바로 붙여서 써버리니까 짐 캐리가 도대체 뭐 미국 영화 배우를 얘기하는 건지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예. 이미 끝난 얘기 왜 또 하나요? 그 5억이잖아요. 사실은 306억 원이 전체가 그런 어떤 짐을 운반해 주는 데 소요되는 예산인 것처럼 들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5억 원이 예산안에 들어있다가 이미 벌써 상임위 단계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아무리 할 얘기가 없더라도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안 하면 되는 거지.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도 않는 이미 다 정리된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또 발언하는 거는 이상하고 요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유튜브 채널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직원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거 찍었던데 네. 그 기름 늘어 들어온 사람도 국민의힘 당 관계자라 연출이었고 그리고 보니까 저 주유소가요 셀프 주유소예요. 셀프 주유소인데 무슨 기름 넣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도 부족하고 이게 뭐랄까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모습도 그럴듯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예. 능력도 떨어지고 성의도 없고 참 이래저래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거 주유소 이렇게 화면 보시면 예. 셀프라고 크게 써 있어요. 왼쪽에 지금 교육생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교육받으려고 셀프 주유소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겠죠? 아니 셀프 예, 주유소는 그 운전자들이 자기가 기름 넣는데 예. 거기 기름 넣어주는 교육성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30분 아르바이트 했다고 뭐 5,160원 받았다는데 예. 민생 체험을 하려면 적어도 반나절은 해야지 어떻게 1시간도 못 채우고 30분 하고는 저거를 무슨 체험했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예, 예. 짐 캐리 예산이라는 게 예. 실제로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짐 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5억 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쓴 용어고 근데 영화 배우와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이 더 회자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쓴 추경의 용어가 짐 캐리 서비스 이용입니다. 아니 영어로 다 쓰던지 한국말로 아니 다 그 써야지. 정부가 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 써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정부가 그 추경안 편성하면서 편성 내용을 얘기할 때 짐 캐리라고 했던 겁니다. 네. 짐 캐리 배우는 의문의 일패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현수막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죠. 이거는 이제 홍석준, 김의정 의원께 짧게 그냥 해석을 좀 여쭐게요. 이 사진이 많이 돌아요. 이게 뭐 저희가 특정 뭐 지역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면 국민의힘 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건 거고 당협위원장이 건 건데 파란색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당 색깔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쓴 것인가? 아니면 뭐 실수한 것인가? 당색을 지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 빨간색도 안 입고 흰색 잠바 입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빨간색 현수막을 쳐다도 안 보니까 아. 파란색 현수막 걸어서 국민들의 그 시선을 끌기라도 해보자. 뭐 이런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흰색, 파란색 물결로 가면 그냥 다 민주당 물결인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짧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파란색의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 결국은 이런 어떤 문제가 초래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게 역으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현수막의 효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시도인 겁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국민의힘이 이제는 파란색까지 쓴다라는 온라인에서 평가가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되길래 한번 두 분께 정치인께 여쭤봤고요. 참고로 이제 다음 주 14일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2박 4일 일정으로 의회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친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행보를 두고도 혹시 지방에 불러주는 데 없으니까 미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장 대표가 가면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청와대에도 오늘 소식이 많습니다. 빠르게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두 번째 이슈 역시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요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난 주말 민주당 후보들에게 공유됐던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사용 금지 지침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나 여기에서 굳이 그거를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사용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이 정상적이고 사실관계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건데 그걸 규제한다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조승래 총장과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의 만남 이후 청와대 참모 차출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이 대통령은 하 GPT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정우 수석이 이걸 맡고 있는데 하 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공천 속도전 중인 민주당, 잠시 후에는 서울시장 후보 윤곽이 드러납니다. 네,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3명의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중에 누가 최종 후보로 올라갈지 또는 결선까지 갈지 잠시 후에 발표가 되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나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민주당 최종 후보처럼 결선 없이 바로 갈지 아니면 결선으로 2명이 올라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그러면 며칠 전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명의로 당내 경선 후보자들에게 내려진 당의 지침, 이 대통령의 모든 사진이 아니라 취임 전의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반발이 많으니까 기존 이미 인쇄된 거 만들어 놓은 거는 사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거다. 이렇게 다시 좀 재차 공문이 내려가기도 했죠. 그리고 엊그제 7일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 지침이 내려진 게 청와대 요청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언론에 전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찾아내라, 감찰해라, 문책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진 새로운 소식은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을 직접 들은 이 대통령이 제보자 감찰까지는 아니고 이제 사태를 마무리했다,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일단 전운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직접 사용 금지해달라고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는 아니라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요. 저는 1차적으로 당에서 좀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내려간 공문이 있고 두 번째 공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공문이 사실상 정확하게 그 팩트를 짚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쓰지 말아라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첫 번째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공문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아니 인기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사진들 홍보물에 쓰려고 하는 것이지라는 대통령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사진 찍어서 홍보물 시켰다는 국민의힘 후보 있어요,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홍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돈은 묻고 말은 풀으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의 어떤 의미가 취지가 그런데 이 홍보물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현수막도 막 걸고 개소식한 예비 후보들도 있고 명함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전국의 아우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려보낸 공문에서는 콕 찍어서 시점을 지금인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청와대에서 요청이 먼저 있었던 거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은 누구라도 쓰고 싶어 할 텐데 후보들이 이게 정확한 거냐 지금? 라고 재차 묻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정무적 판단을 애초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뭔가 소통이 확실하게 안 됐거나 아니면 당에서 확대 해석을 했거나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 보시기에는 이 대통령은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참모진을 향해서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활용하고 지지율 낮으면 쓰라 해도 안 쓴다. 이거 후보자들한테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최초 공지에 대해서는 좀 성토한 그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게 MBC의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명청 갈등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당에서. 그러니까 1차 공문 같은 거를 내려보내기 전에는 거듭 확인을 해서 오해 소지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 1차 공문의 내용은 정말 제가 봐도 이상해요. 아니 세상에 역대 선거 중에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 때는 다 현수막이고 홍보물이고 대통령 사진을 다 큼지막하게 실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게 현직 대통령일 때 찍은 사진만 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현직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사진 찍을 기회가 없잖아요. 많이 없죠. 당대표나 정치인으로 아니면 대선 때 후보로 활동할 때 같이 찍은 사진들을 주로 쓰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역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황당하죠. 이게 6.3 전국 동시 선거인데 거기에 대통령과의 사진 특히 현수막 같은 게 거리에 쫙 깔리는 거를 그걸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만 합니다. 이번 건. 이번에는 야당의 시각을 좀 들어볼게요. 정강진 의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진 쓰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거 내 뜻 아닌데 누가 이 얘기를 전달한 거냐 색출해 봐라 라고 좀 다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해서 일하는 청와대의 뭐 비서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는 이게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금 나오는 후보가 4년 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영상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아직도 본인을 지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재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전체가 청와대에서 민주당의 그런 뜻을 전달했다라고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또 이재명 대통령 간의 역학관계와 관련해서 자꾸만 다른 뒷말을 낳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과 친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잘 활용해서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그걸 못 쓰게 하지?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게 자칫 이게 당에서 나를 견제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 하면은 크게 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미묘한 역학 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뭐 국정 지지도 높고 전반적으로 뭐 잘한다는 평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과거 이제 다른 대통령의 임기 초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예. 당에 대한 장악력은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자꾸만 더 확대 재생산되고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논란 일어나는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일어나는 지방선거는 사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자들은 누구나 다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좀 인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나 나나 다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오히려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고 뭐 1차, 2차 공문의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2차 공문도 역시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출발하기 전에 당 대표 때 그런 거 쓰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 일어났다는 자체가 지금 명청 간에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어떤 갈등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이런 어떤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에서 당연히 어떤 감찰 지시라는 그런 어떤 발언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지역 내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누가 정청래 어떤 대표하고 가깝냐, 대통령하고 가깝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촉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사진도 그러한 어떤 갈등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커질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그 보도나 또 어떤 전원이 좀 오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출연을 하니까 이 사안도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정우 영화배우 아니고요. 청와대 AI 수석의 부산 북구 갑 차출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을 전해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현장 행보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농담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예, 작업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사실 애정 어린 뭐 동생한테 말하듯이 그런 뉘앙스긴 했는데 의미는 꽤 굵직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지금 보시는 이 대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아니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네. 지금 있는 청와대 AI 수석직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예. 글쎄요. 그러면 그 하정우 수석이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라는 특정 이름을 거듭 언급을 했는데 특히 부산시장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언급했을 때는 바로 부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출마 안 한다는 식의 어떤 답변을 내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출마하는 모양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예.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되면. 막판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정청래 대표도 계속 삼고초려 하겠다고 한 거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만든 직제거든요. AI 수석.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만큼 그 분야에 신경을 쓴다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그 수석급의 인사를 차출할 때는 본인이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쾌하게 지금 기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물론 부산에서 한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부산은 사실은 누가 가더라도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부산 북구 같은 경우 전재수 의원이 개인기로 이겼지만 그러나 진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가더라도 이길지 말지 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본인의 기중한 수석을 본인하고 미리 상의도 없이 언론에서 특히 예. 당에서 계속해서 욕을 한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을 봐서는 기분이 좋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비록 좀 뭐 농담의 가벼운 형식으로 이야기했지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꺼풀 더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하수석의 몸값을 높여주는 발언일 수 있다. 정광재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여당 대표가 서로 데려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돼서 저도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하수석입니까? 아니 고도의 하수석 띄우기인가,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 띄우기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뭐 그것은 이제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 고도의 띄우기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거고 예.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진정성을 갖고 그러면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하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이 거의 90% 넘었다고 봤거든요. 네.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하정우 수석이 했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실제 정치인의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본인이 어렸을 때는 사상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고 자란 곳, 학교를 다닌 곳, 뭐 어렸을 때 놀던 곳이 다 북구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예. 출마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오늘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좀 고도의 띄우기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수석이 출마하게 되면 고도의 띄우기였고요. 출마 안 하게 되면 진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의원 보시기에 자, 정청래 대표가 그 아까 발언을 듣고 현장 행보 중에 하정우 수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당에서 요청하겠냐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제 김부겸 전 총리 모시듯이 삼고초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청와대를 설득해 보겠다라는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김정희 의원님 계속 대통령은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 같고 계속 설득하겠다. 근데 지금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이 언론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예. 갑자기 없던 일로 해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둘째는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재수 후보가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저는 뭔가 청와대 귀뜸 내지는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작업이 들어오던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께서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넘어가 버렸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재수 후보로서는 오늘 이제 부산 발표도 납니다만 거의 후보로 저희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인물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거의 분위기는 99% 이상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승인 없이 넘어가진 않지 않을까요? 김영남 의원님. 전 하정우 수석이 어제 저희와 취재를 할 때도 인사권자의 결정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라고 했고, 근데 오늘도 이렇고요. 근데 만약에 인사권자가 설득이 된다면 뭐 그거는 이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역대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적어도 청와대 수석 정도를 어떤 당의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사실은 다 전달도 하고 의중을 살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대통령의 고위직 참모면 대통령과의 어떤 상의 없이 이거를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약간 옛날과는 조금 달리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원래는 다 사전 조율 끝나야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하정우 수석이 챗 GPT에 좀 돌려보지 않을까 시나리오를. 네, 농담입니다. 돌려봤대요. 돌려봤대요? 돌려봤더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얘기했대요. 네. 아직 AI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역시 부산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역시 북구갑 출마가 거론되기도 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저희가 한 전 대표 측의 방송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부산 출마를 염두에 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런데 확정은 아니다라고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정강진 의원님, 네. 부산 북구갑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 몇 %입니까? 일단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있는데 예. 그게 정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AI가 지금 정무적 판단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판단도 역시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의 판단만 남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일단 영남 지역으로 국한될 거 아닙니까? 3자 구도에서는. 네. 영남에서 나오는 보궐 지역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대구 수성갑도 나올 수 있고 부산 해운대 갑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예. 더군다나 어제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거기서 현장에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고 한동훈 전 대표랑 연대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그 조건들이 조금씩 무르익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역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 AI에 물어봐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부산을 마침 방문했고 어제 방문했잖아요. 이 방문한 시기가 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찾아갔고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현장에서 만난 것도 있고요. 시장에 가서 호떡을 먹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뭐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는 대구보다는 부산으로 기울었다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방문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어디로든 무소속이니까 뭐 결정돼 다 그 재보선 지역이 난 후에 결정해도 되는 그런 그 무소속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호영 의원의 대구 수성갑의 경우에는 안 나갈 확률이 거의 저는 90%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이미 선택지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부산 북구갑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지난번에 그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그 북구갑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건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잖아요. 그거 정정해달라고 그러고 뭐 사과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그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북구갑으로 이미 거의 마음을 굳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구갑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전 대표와 또 국민의힘 후보의 3파전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전 포인트도 앞서 나가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한 20분 정도 후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3파전에서 2파전으로 즉 결선으로 갈지 아니면 바로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한 번에 최종 후보가 확정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 요거는 홍석준 의원과 김용남 의원 두 분께 한번 전망을 들어볼게요. 20분 후에 결과 나오니까 아주 세심하게 AI급으로 예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홍 의원님부터 여쭐게요. 예,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판에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 계속해서 뭐 실언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칸쿤부터 해서 과거 구청장으로서 했던 그 수의계획에 인것도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점을 또 박주민 후보가 집요하게 토론이라든지 기자회견을 인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지금 박주민 후보의 어떤 스포트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선까지 가지 않겠나 또 예상을 했는데 예. 의외로 추미애 후보가 그냥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과연 경기도처럼 갈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추미애 후보와 또 정은호 후보의 당헌 어떤 영향력, 당헌 어떤 장악력은 또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박주민 또 정은호의 어떤 결선
어떤 게임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그 경선을 치르다 보면 가점과 감점이 결정적으로 그 작용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결선을 예상했는데 1위 후보가 가점을 받는 후보였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여성 가점으로 자기 득표의 10%를 플러스를 받다 보니까 과반을 넘기는 경우가 된 것 같고 서울시장 경선은 여성 후보인 전현희 후보가 지금 1위 후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성 가점을 또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못 넘기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결선이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결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고요. 참고로 추미애 후보는 결과 발표 후에 여성 가점과 관계없이 압승을 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뭐 500원씩 두고 가시죠. 예, 결선 갈까 바로 갈까.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나오니까요. 저희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